배추는 무, 고추, 파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채소 중 하나이다. 배추에는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찬바람 속에서 맛과 영양이 가득해진 배추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김치를 담그게 된다. 김치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과 같은 요리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으로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되는데, 함께 먹을 때 맛이 좋다고 해서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건 아니며, 서로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궁합이 있는 반면, 잘 맞지 않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궁합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과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고, 배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장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배추와 최악의 궁합이다. 첫 번째는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로 엄청난 항암 작용을 하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하지만, 배추의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된다. 고이트로젠 성분은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여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배추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배추를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면 된다. 배추 속의 고이트로젠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해서 먹으면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배추 자체는 익혀서 먹기만 하면 갑상선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채소인데, 배추에 가득한 칼슘이 산성을 중화시켜주고 미네랄과 아연이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이다. 배추는 상추와 함께 쌈으로 많이 먹는 채소이기도 한데,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은 생배추를 특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배추에는 장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며, 열량은 낮지만 수분이 무려 95%가 될 정도로 높아 금방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배추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케일 등과 함께 항암의 1등인 십자화과 채소로 항암제로 쓰이기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예방은 물론 치유를 위해서도 배추를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배추도 성질 자체가 매우 서늘하고 차갑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배추를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평소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의 위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 소화를 방해하게 된다. 요즘같이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체온을 더욱 내리고 위장의 열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김치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배추에 마늘, 생강, 고추와 같은 양념을 넣고 김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양념의 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배추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농약이다. 배추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와 살균제가 많이 검출되기도 한다. 이들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으로 암과 각종 질병은 물론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때 김치로 만들어 섭취하면 된다. 우선 배추를 씻는 과정에서 전체 농약의 60%가량이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의 수분이 삼투압 작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농약이 함께 제거된다. 또한 김장을 다한 뒤
발효 단계에서도 농약이 제거되는데 실제로 연구한 결과 발효 후 4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살충제와 살균제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겨난 유기산과 젖상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잔여 농약의 분해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배추를 이야기할 때는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알고 보니 치명적인 독소가 김치에 스며들게 만드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단시간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체내에 온갖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김장을 할 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는 생강이다. 김치의 주재료라고 할 만큼 생강은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하지만 생강을 사용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 생강을 오랫동안 보관하며 사용하는 가정집이 많은데 일부 썩은 생강이 아깝다고 상한 부위만 살짝 도려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썩은 생강에는 아플라톡신과 샤프롤이라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 미국 식품의약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두 가지 성분을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조금만 먹어도 신체 전역에 독소가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앞으로는 김장 전 생강의 상태를 꼭 살펴보고 만약 썩은 생강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버리도록 하자. 두 번째는 빨간 고무대야이다. 김장을 할 때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무대야는 식품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빨간색 고무대야는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치를 담글 때는 꼭 식품용으로 제조된 고무대야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집에 빨간 고무대야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식품용 비닐을 깔아야 하며 김치가 대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소금이다. 과거 김장철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된 사례들이 있었다. 당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시된 포대에 바꿔 담아 유통시켰는데 당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중국산 소금은 국산보다 염화나트륨 성분이 많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중국산 정제염과 다르게 국산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말려 얻은 소금으로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고무호스이다. 김장할 때 대량의 김치와 재료들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호스조차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물건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고무호스에는 PVC와 PE 계통의 성분들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호스로 빠져나온 물로 식재료들을 세척할 경우 음식에서 역한 소독약 냄새가 날 수 있다. 클로로페놀과 같은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피부와 점막, 위장관에 흡수되어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며 구토와 경련 등의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품 전용 호스나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양파망이다. 김장 양념용 육수를 만들기 위해 팥뿌리나 양파 껍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파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끓게 되면 붉은색 색소와 미세 플라스틱 등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육수를 우려낼 때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수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에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음식은 계란이다. 계란과 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소를 높여준다. 배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는데, 계란에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풍부하여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8배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배추가 보완해 주어 영양상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배추의 비타민 성분은 다른 채소에 비해 열을 가해도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국으로 먹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음식은 무이다. 추운 바람을 견디고 땅에 영양이 가득한 겨울에 무와 배추는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궁합인데, 우선 배추의 푸른 잎에는 비타민 중에 특히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하여 눈 건강에도 으뜸인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딱 억제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로 인해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 기력 회복과 함께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 배추의 겉잎에는 이러한 비타민이 가득한 반면 배추의 안쪽에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 배추의 안쪽에 있는 흰 부분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가득하며, 바로 이 성분이 대장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무 또한 이러한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와 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려 주어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배추는 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서로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는데, 무는 숙취 해소에 뛰어나고 배추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책임지는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궁합이 된다. 세 번째 음식은 돼지고기이다. 김장하는 날이면 삶은 돼지고기 수육과 갓 담근 김치를 함께 먹는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배추와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이 좋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조합이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다.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비타민은 탄수화물의 대사와 신경의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특히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 이때 배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추에는 이소시아네이트와 인돌이라는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염증과 발암물질을 억제하도록 도와주며 해독 작용도 뛰어나 각종 염증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배추의 이러한 성분들은 돼지고기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김치는 며칠만 지나도 유산균이 늘어나 식이섬유와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다. 네 번째 음식은 두부이다. 배추는 섭취하는 부분에 따라 모두 영양소가 다른데, 배추의 겉부분의 푸른 잎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고, 배추의 중심으로 갈수록 항암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가득하다. 실제로 초록색 배춧잎 한 장으로도 비타민C의 1일권장 섭취량을 모두 채울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하다고 알고 있지만, 배추 속의 비타민들은 열과 나트륨에 의한 손실이 적어서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는 배추 속의 시스틴 성분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틴은 해독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도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암 성분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하다. 반면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배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궁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는데, 특히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갑상선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 또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배추의 농약 성분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때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김장을 할 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썩은 생강과 소금을 주의하고, 빨간 고무대야와 고무호스, 육수를 우리는 망을 사용할 때에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추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계란, 무, 돼지고기, 두부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에 좋은 배추와 좋은 궁합의 음식을 함께 잘 조리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추는 무, 고추, 파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채소 중 하나이다. 배추에는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찬바람 속에서 맛과 영양이 가득해진 배추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김치를 담그게 된다. 김치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과 같은 요리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으로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되는데, 함께 먹을 때 맛이 좋다고 해서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건 아니며, 서로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궁합이 있는 반면, 잘 맞지 않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궁합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과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고, 배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장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배추와 최악의 궁합이다. 첫 번째는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로 엄청난 항암 작용을 하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하지만, 배추의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된다. 고이트로젠 성분은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여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배추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배추를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면 된다. 배추 속의 고이트로젠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해서 먹으면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배추 자체는 익혀서 먹기만 하면 갑상선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채소인데, 배추에 가득한 칼슘이 산성을 중화시켜주고 미네랄과 아연이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이다. 배추는 상추와 함께 쌈으로 많이 먹는 채소이기도 한데,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은 생배추를 특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배추에는 장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며, 열량은 낮지만 수분이 무려 95%가 될 정도로 높아 금방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배추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케일 등과 함께 항암의 1등인 십자화과 채소로 항암제로 쓰이기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예방은 물론 치유를 위해서도 배추를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배추도 성질 자체가 매우 서늘하고 차갑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배추를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평소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의 위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 소화를 방해하게 된다. 요즘같이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체온을 더욱 내리고 위장에 열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김치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배추에 마늘, 생강, 고추와 같은 양념을 넣고 김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양념의 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배추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농약이다. 배추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와 살균제가 많이 검출되기도 한다. 이들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으로 암과 각종 질병은 물론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때 김치로 만들어 섭취하면 된다. 우선 배추를 씻는 과정에서 전체 농약의 60%가량이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의 수분이 삼투압 작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농약이 함께 제거된다. 또한 김장을 다한 뒤 발효 단계에서도 농약이 제거되는데 실제로 연구한 결과 발효 후 4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살충제와 살균제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겨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잔여 농약의 분해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배추를 이야기할 때는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알고 보니 치명적인 독소가 김치에 스며들게 만드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단시간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체내에 온갖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김장을 할 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는 생강이다. 김치의 주재료라고 할 만큼 생강은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하지만 생강을 사용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 생강을 오랫동안 보관하며 사용하는 가정집이 많은데 일부 썩은 생강이 아깝다고 상한 부위만 살짝 도려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썩은 생강에는 아플라톡신과 샤프롤이라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 미국 식품의약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두 가지 성분을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조금만 먹어도 신체 전역에 독소가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앞으로는 김장 전 생강의 상태를 꼭 살펴보고 만약 썩은 생강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버리도록 하자. 두 번째는 빨간 고무대야이다. 김장을 할 때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무대야는 식품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빨간색 고무대야는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치를 담글 때는 꼭 식품용으로 제조된 고무대야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집에 빨간 고무대야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식품용 비닐을 깔아야 하며 김치가 대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소금이다. 과거 김장철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된 사례들이 있었다. 당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시된 포대에 바꿔 담아 유통시켰는데 당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중국산 소금은 국산보다 염화나트륨 성분이 많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중국산 정제염과 다르게 국산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말려 얻은 소금으로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고무호스이다. 김장할 때 대량의 김치와 재료들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호스조차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물건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고무호스에는
PVC와 PE 계통의 성분들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호스로 빠져나온 물로 식재료들을 세척할 경우 음식에서 역한 소독약 냄새가 날 수 있다. 클로로페놀과 같은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피부와 점막, 위장관에 흡수되어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며 구토와 경련 등의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품 전용 호스나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양파망이다. 김장 양념용 육수를 만들기 위해 팥뿌리나 양파 껍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파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끓게 되면 붉은색 색소와 미세 플라스틱 등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육수를 우려낼 때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수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에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음식은 계란이다. 계란과 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소를 높여준다. 배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는데 계란에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풍부하여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8배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배추가 보완해 주어 영양상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배추의 비타민 성분은 다른 채소에 비해 열을 가해도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국으로 먹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음식은 무이다. 추운 바람을 견디고 땅에 영양이 가득한 겨울에 무와 배추는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궁합인데 우선 배추의 푸른 잎에는 비타민 중에 특히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하여 눈 건강에도 으뜸인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딱 억제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로 인해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 기력 회복과 함께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 배추의 겉잎에는 이러한 비타민이 가득한 반면 배추의 안쪽에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 배추의 안쪽에 있는 흰 부분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가득하며 바로 이 성분이 대장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무 또한 이러한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와 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려 주어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배추는 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서로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는데 무는 숙취 해소에 뛰어나고 배추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책임지는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궁합이 된다. 세 번째 음식은 돼지고기이다. 김장하는 날이면 삶은 돼지고기 수육과 갓 담근 김치를 함께 먹는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배추와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이 좋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조합이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다.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비타민은 탄수화물의 대사와 신경의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특히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 이때 배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추에는 이소시아네이트와 인돌이라는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염증과 발암물질을 억제하도록 도와주며 해독 작용도 뛰어나 각종 염증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배추의 이러한 성분들은 돼지고기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김치는 며칠만 지나도 유산균이 늘어나
식이섬유와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다. 네 번째 음식은 두부이다. 배추는 섭취하는 부분에 따라 모두 영양소가 다른데 배추의 겉부분의 푸른 잎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고 배추의 중심으로 갈수록 항암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가득하다. 실제로 초록색 배춧잎 한 장으로도 비타민C의 1일권장 섭취량을 모두 채울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하다고 알고 있지만 배추 속의 비타민들은 열과 나트륨에 의한 손실이 적어서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는 배추 속의 시스틴 성분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틴은 해독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도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암 성분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하다. 반면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배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궁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는데 특히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갑상선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 또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배추의 농약 성분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때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김장을 할 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썩은 생강과 소금을 주의하고 빨간 고무대야와 고무호스, 육수를 우리는 망을 사용할 때에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추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계란, 무, 돼지고기, 두부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에 좋은 배추와 좋은 궁합의 음식을 함께 잘 조리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